하쌤입니다. 얼마 전에 눈으로 푸는 자료해석 문제 풀이 연강을 했었는데 오랜만에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피시의 문제를 풀다 보면 계수, 지수 이와 같은 용어를 만나게 되죠. 자, 그러면 계수의 뜻은 무엇이고 지수의 뜻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 이것을 알면 문제 풀이가 쉬워지겠죠. 자, 먼저 계수 관련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정감 계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 계수는 무엇을 뜻할까? 계수는 절대값입니다. 즉, 비교하지 않은 데이터란 얘기죠. 그래서 비교값이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 풀이, 이것이 판단 기준인데 여기에 맞춰서 계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는 A, B, C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하느냐, 이것을 보는 겁니다. 자, 매출액이 큰 사원을 나열하라 그러죠. 즉, 매출의 크기를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A, B, C 순서를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산이 아닙니다. 자, 4분기 그리고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이렇게 시계열 형태로 나타나 있죠. 1, 4분기가 시작점입니다. 그러면 자, 매출액이 큰 사람이 일단 유리하죠. 그래서 사원비를 보는 겁니다. 자, 사원비는 플러스했다 마이너스했다 크게 같죠. 그래서 제로수입니다. 그러면서 플러스로 나타났죠. 자, 두 번째 유리한 사람은 사원 A입니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런데 추세가 마이너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원 C를 보면 1, 4분기 매출액으로는 가장 불리하지만 그 이후에 증감폭을 보는 겁니다. 자, 사원 C는 3, 4분기에 3배나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쨌든 양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누가 제일 유리할까요? 사원 B죠. 그리고 사원 C, 사원 A 이렇게 순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계산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계산을 한다면 자, L을 보겠습니다. 2분기에 1.0이죠. 즉 4만큼 플러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반으로 줄었다는 얘기죠. 플러스 4죠. 그래서 1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반으로 줄었는데 마이너스로 나타났죠. 그래서 4, 4분기에는 6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하냐 그 관점에서 보는 거죠. 자, 이번에는 지수 관련 문제입니다. 지수는 기준값을 주고 그 이후의 변화값을 지수 산출 공식에 대입했을 때 나온 산출값입니다. 그래서 지수 관련 통계표에 있는 이 데이터는 실측치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표에 보면 실거래 가격 지수입니다. 가, 나, 다 지역의 1을 지수값은 100입니다. 그러면 가, 나, 다 지역의 1월 아파트 가격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측정할 때 그 시점 가격을 100으로 뒀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죠. 얼마인지 모르지만 측정 시점에 그 가격을 100으로 둔 겁니다. 다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나다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1월 가격입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른다는 거죠.
자, 1번 가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다 지역의 12월 아파트 실거래 가격보다 높다, 낮다 판단하라 그러죠. 자, 동일 항목 내에서는 비교할 수 있지만 교차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2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자체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자, 3번 보세요. 다 지역입니다. 1월 실거래 가격 그리고 3월 실거래 가격, 그래서 지수값이 같습니다. 동일 항목 내에서는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공식에 측정치를 넣었더니 그 값이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측정치도 동일해야 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자, 4번. 자, 1억 4천만 원이다. 이것을 판단하라 그러는데, 자, 100을 1억으로 둔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104.0은 1억 4천만 원이니까 이게 바른 표현일까? 그것을 묻는 거죠. 그래서 1억 4천이 아니라 1억 400이어야 되죠. 5번. 자, 밑에 보면 하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앞의 문제와 이 문제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 문제. 지수가 나와 있죠. 자, 48년도 이 인구는 실측치입니다. 실수값이죠. 밑에 있는 지수 관련 데이터는 가공 데이터, 즉 산출치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산해 냈다 얘기죠. 그래서 지수과는 공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기억을 볼게요. 53년 찾아갑니다. 48년 표 2에서 보면 48년도 지수를 전부 100으로 주고 있죠. 48년도 각 도의 인구 크기를 100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53년도 전라도 276 이 얘기는 48년도 인구 크기에서 276% 뛰었다는 겁니다. 자, 강원도는 724죠. 724% 뛰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곱해주면 되겠죠. 곱하는데 여기는 8이고 여기 곱해봤자 5735. 그래서 강원 지역이 전라 지역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틀렸죠. 이것을 먼저 볼게요. 자, 64년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상이다. 48년도 시점에서 경상도와 어깨를 겨눌 수 있는 인구 크기는 전라도죠. 결국은 이 두 개 지역의 인구 크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64년도 전라도 251, 경상도 358인데 53년을 보면 전라도는 276% 증가했고 경상도는 391% 증가했죠. 서로 곱해주면 경상도 인구가 역전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지수값이 역전한 경우가 있느냐? 없죠. 그래서 그 이후 계속 경상도 인구가 더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찾아가면 계산하지 않고 쉽게 판단할 수 있죠. 자, 리얼은 비중을 묻고 있습니다. 자, 경기 지역 비중, 함경 지역 비중. 자, 이때 비중, 경기 이때 비중. 자, 인구 크기 데이터 비교하면서 보면은 자, 경기는 831이고 함경도는 1089입니다. 자, 이 인구 크기 변화를 살피고 이때 비중 그 변화값에 따라서 비중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그대로 유지돼야 하는지 아니면 역전해야 되는지 이것을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럼 선택지
기억이 들어가고 리얼이 들어간 것을 다 소거하면 답은 바로 나오죠.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통계표 읽기에 대한 이해부터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료해석 문제 풀이 그 방법을 보면 대개 계산에 의존하고 있죠. 계산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답을 맞춰서 내가 원하는 점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통계표를 봤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작성했다는 얘기죠. 통계표 작성자가 무슨 생각으로 통계표를 작성해서 여러분에게 줬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통계표 작성의 목적은 관찰, 비교, 해석입니다. 여기에는 계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계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산기를 동원해서 계산할 정도의 수준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림셈 또는 눈대중으로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계수가 무엇인지, 지수가 무엇인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와 같은 것을 알고 있으면 문제 풀이가 쉬워지죠. 그리고 답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개념부터 먼저 익히라고 잔소리하는 거죠. 이 개념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많이 풀 수 있고 또 정답률 높일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꾀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